손발이 찌릿찌릿 저리고 어깨는 곰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처럼 쑤시고 아파서 병원 가서 검사하면 이상 없다는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오셨죠. 그때마다 그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오늘 그 답답한 마음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의 활기찬 아침을 책임지는 시니어 건강 하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용은 일상에서 도움되는 영양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증상이 심하시거나 오래되셨다면 꼭 병원 진료부터 먼저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 점 저랑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손끝이 4살 같지 않아서 속상하실 때가 참 많으셨죠. 오늘 그 속상한 마음을 제가 풀어드리려고 밥상 위에 3가지 보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손발저림이나 어깨 통증을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거나 찜질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불편함 중 일부는 혈액순환 문제 외에도 우리 몸 신경 주변의 영양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것은 바로 이 신경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냉장고 속 재료들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식탁부터 조금 바꿔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속 신경이 왜 시간이 지나면 예민해지는가? 왜 저리고 불편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집에 가면 전선 피복이 벗겨진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 전선은 피복이 두툼하고 단단해서 전기가 아주 깔끔하게 흐릅니다. 그런데 오래된 전선은 피복이 벗겨지고 갈라지고 젖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선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튀고 전기가 엉뚱한 데로 흐르고 심하면 화재가 나기도 하죠. 우리 몸의 신경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미엘린이라고 하는 피복 같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신경보호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젊을 때는 이 보호막이 튼튼합니다. 뇌에서 발가락 움직여라 라는 신호를 보내면 번개처럼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면 이 보호막이 조금씩 얇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 전달이 부드럽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저린 느낌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타는 것 같고 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고 이런 증상들이 신경 건강이 약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영양 부족 하나는 아닙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당뇨성 신경병증일 수 있고요. 목이나 허리 디스크로 신경이 눌리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됐다면 꼭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음식들은 신경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치료가 아니라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는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3가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등어, 그리고 조개류입니다. 고등어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소하고 맛있는 생선이죠. 그런데 이 고등어가 신경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고등어에는 비타민 B12가 아주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 B12가 뭐냐면요. 신경 보호막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영양소입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시멘트가 없으면 벽을 못 쌓듯이 B12가 부족하면 신경 보호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재료가 없으면 건강한 상태를 지속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P12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음식을 먹으면 그냥 쭉 흡수가 됐는데 60대 이후부터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B12를 몸에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크게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드시는 양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좋습니다. 고등어 반마리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B7B의 2배 이상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 공급이 됩니다. 고등어 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걱정 마세요. 조개류도 B12가 정말 많습니다. 바지락, 홍합, 꼬막 이런 것들도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된장국에 바지락 몇 개만 넣어도 B12를 보충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B12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너무 많이 드셔도 몸에 쌓이지 않고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큰 부담 없이 드셔도 됩니다. 영양제로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음식에 들어있는 B12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흡수되기 때문에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연 음식으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일주일에 2번 고등어 또는 바지락 된장국. 이것이 첫 번째 식탁 위의 신경 건강 습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몬드 그리고 견과류입니다. 하루 한 줌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말씀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경 건강에 왜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 그 이유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견과류, 특히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이 신경에 하는 역할을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오래된 현관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첩에 기름칠을 안 해주면 문을 열 때마다 끼익끼익 소리가 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시끄럽게 반응하죠. 그런데 기름칠을 해주면 조용하고 부드럽게 열립니다. 마그네슘이 신경에 하는 역할이 딱 그겁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신경이 외부 자극에 차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부족이 이런 불편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으니 반복되신다면 꼭 진료를 받아보세요. 아몬드 한 줌, 그러니까 20알 정도에 마그네슘이 하루 권장량의 약 20% 정도 들어있습니다. 호두, 캐슈넛, 해바라기 씨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저녁에 TV 보시면서 아몬드 한 줌 드시는 습관 하나만 들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에는 비타민 E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는 신경세포를 둘러싼 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돕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신경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이 딱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이 늘 수 있고 소화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 혈액을 묽게 하는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를 갑자기 많이 드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습관은 저녁에 견과류 한 줌 이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금치 그리고 짙은 초록색 채소들입니다. 시금치가 신경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요? 하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뽀빠이 만화 기억나시죠? 근육 키우는 음식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금치는 심근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시금치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엽산이 신경 건강에 하는 역할을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이 쌓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집에 먼지와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요. 이 만성 염증이 신경 주변 환경을 불편하게 만드는 데 관여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의 엽산은 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청소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신경 주변 환경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엽산은 비타민 B12와 함께 작용해서 서로의 기능을 보완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어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P12와 엽산을 함께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된장국에 시금치 넣어 드셔도 좋고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시금치를 너무 오래 익히면 엽산이 많이 파괴됩니다. 살짝만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외에도 브로콜리, 케일, 깻잎, 쑥갓 같은 짙은 초록색 채소들도 엽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입맛에 맞으시는 것으로 골라서 매일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채소들에는 비타민 K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와파린 같은 혈액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 채소들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도 약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습관은 매일 시금치 또는 짙은 초록색 채소 한 접시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경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고등어와 바지락입니다.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신경보호막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줍니다. 두 번째, 아몬드와 견과류입니다. 마그네슘이 예민해진 신경이 차분하게 반응하도록 돕고 비타민 E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시금치와 짙은 초록색 채소입니다. 엽산이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PCB와 함께 작용해서 서로의 효과를 보완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더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됩니다. 마치 집을 건강하게 유지할 때 재료도 있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보호도 해야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은 일상에서 신경 건강을 위한 영양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손발 저림이나 통증이 심하거나 수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지신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성 신경병증일 수 있고 목이나 허리 디스크로 신경이 눌리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음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면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와 건강한 식습관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하시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고등어 구이 또는 바지락 된장국을 드세요. 내일 저녁에는 아몬드 20알 정도를 간식으로 드세요. 그리고 맵기 반찬으로 시금치 나물이나 브로콜리를 작은 접시 하나 올리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처음부터 세 가지를 다 하기 어려우시다면요. 오늘 저녁에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아몬드 한 줌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습관이 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식습관이 하루하루 쌓이면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는 분명히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자리가 좀 더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덜 불편하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지는 느낌, 그것을 기대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 고등어 한 토막, 시금치 한 접시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 더 오래, 더 행복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소중한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통증 없는 하루,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